자, 역사 왜곡 중국풍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드라마가 폐지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이유와 배경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SBS가 오늘 공식 입장을 냈어요. 조선 구마사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데 촬영을 많이 거의 끝내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1회, 2회가 나가고 논란이 커졌고요. 방송사인 SBS는 이제 이 드라마를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방송은 사전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80% 정도를 이미 찍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제작비도 방송사에서 선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앞으로 해결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또 제작사와 방송사에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적인 논란을 받아들여서 전격 폐방을 결정했습니다. 자, 월화 드라마 두 번 방송하고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자, 뭐가 문제인지를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한번 지금 장면을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이 여러 가지 장면에서 네. 중국향의 내용이 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충녕대군이 외국인 신부를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술이 중국 술입니다. 저 항아리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잔에 따라 마셨고요. 네. 국자로 떠서 먹는 것은 중국식이고 국자로 떠서 예. 먹나 보죠,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국자가 들어있고요. 차려낸 음식이 삭힌 오리알, 피단, 뭐 요즘 이제 많이 드시죠, 중국집 가면. 또 중국식 만두, 월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식탁 자체가 중국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그 외에도 복식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제 어떤 미술이라고 부르는데 칼라들 포함해서 지나치게 중국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이 누리꾼으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이 아니어서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어쨌거나 국자로 지금 술을 먹는다는 건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질 못했잖아요. 네, 뭐 동동주 정도는 이제 표주박으로 먹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만 떠서 예. 떠서 먹는 걸 얘기를 하나 보통은 본데. 다 따라 마시죠.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단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에서도 저기가 의주 인근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지금 저기 북한 쪽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의 이 국경, 네. 접경인데 이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제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 네. 구마라는 게 엑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구마 사제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더 북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의주 인근에서 명나라와 교역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중국 스타일의 저런 주점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상상에 가정한 거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전문가들이 나섭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여인들이 음식을 내오는데 음식은 중국식이다. 그럼 이건 안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요리집에서 중국 음식을 저렇게 내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명나라의 저러한 어떤 풍물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와 있지 않고 여기가 어디냐? 강동 육주.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역사 왜곡 비판이 많이 쏟아진 겁니다. 보통 이제 의복 전문가라든지 복식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저 드라마 말고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눈에 보일 텐데 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됐던 것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네. 중국풍의 그런 소품들 많이 예. 썼기 때문에 저런 논란이 네, 일겠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판타지 사극들은 최근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없었던 복식, 그 당시 없었던 건축 양식, 그 당시 없었던 무술 다 등장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상인물이 등장해요, 대부분. 네. 충녕대군 누굽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잖아요. 역사 인물이 직접 등장하고 태종시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선에서도 특정 시기가 있다 보니까 역사책에서 배우는 실제 역사하고 비교가 가능하고요. 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두 번째는 이제 판타지 사극에서 복식 같은 것들을 많이 개량하거나 바꾸지만 이번엔 좀 정도가 심해서 도를 넘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배경은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조금은 경계심이 강화된 그런 탓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이번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네. 특히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세종대왕을 그릴 때 좀 잘못 묘사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그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포털 등을 통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네. 그걸 분명히 작가가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죠. 저걸 또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2번 방영하고 이게 폐지가 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게티를 찾아낸다든가 이 역사 왜곡을 논란했다. 고증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네. 인물의 캐릭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다르다든가 심지어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좀 이 세종대왕이 말을 격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정도는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정도가 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다 보니 조선 역사를 그렸다고 하지만 그림은 다 중국향, 중국풍이 돼버린 거 아닌가. 결국 우리가 중국 자본에 우리 드라마가 좀 종속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청와대에서 사실 이제 청원이 등장하고 네. 몇십만 명이 거기에 사흘 만에 이름을 20만을 올렸다고 하는데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광고도 다 잇따라 네네네. 취소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고를 협찬하던 기업들이 있는데 한복을 협찬하던 한복 업체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더 이상 협찬 안 하고 뺍니다 하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협찬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선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협찬을 애초에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제작진들이 식사를 하길래 이거를 이제 왜 여기 와서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협찬으로 넣어드릴게요 하고 임의로 넣었다. 우리는 이 드라마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해명도 나오고요. 아주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비자가 지금 이것은 문제다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협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매운동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협찬사들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조선 구마사를 쓴 작가가 사실은 이번 드라마뿐이 아니라 이전에도 좀 네. 논란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박모 작가인데요. 네. 이제 이전에 철인왕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철인왕후요? 네. 저건 시청률 꽤 높았던 드라마 아닌가요? 시청률 높았습니다. 근데 저게 원래는 원작은 중국 작품인데 네. 그것을 각색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사극인데 저 안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국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안에 대사이긴 하지만 이거 지라시다. 당시에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현대화한 거죠. 근데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로 판타지 드라마였을 거 아니에요? 판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우리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일부 등장하고 해서 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이 박모 작가라고 하는 분이 지금 중국 쪽의 이 기획사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런저런 관계를 보면 중국과 좀 연결돼 있는 작가, 연결돼 있는 제작진, 이 제작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SBS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밝힌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만들었다고들 의심하시는데 100% 국내 자본이다. 중국 지분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이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에 중국 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 제작사의 모기업이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현석 대표 지분이 제일 투자사로 많지만 들어와 있다. 네, 중국의 텐센트도 지분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라 100% 국내 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또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일파만파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드라마 말고도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은 그 PPL이라고 하죠. 간접 광고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네, 좀 있나 네. 보다. 앞서 그 맞습니다. 중국 자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영향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 이후에 K 드라마를 포함해서 한류가 네. 중국 시장이 막혀서 한동안 고생했었잖아요. 네. 요즘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뭐 K-팝,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드라마들이 다시 중국과 합작을 하기도 하고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기도 하면서 중국 브랜드가 PPL로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비빔밥이에요. 근데 이건 중국 네티즌들이 먼저 비판을 했어요. 우리 중국에서 비빔밥이라는 것은 남은 잔반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것을 가지고 드라마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네라는 조롱이 날라온 겁니다. 우리 누리꾼들은 또 화가 나죠. 네. 왜 비빔밥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우리 좋은 브랜드들을 놔두고 중국의 브랜드를 광고해서 이런 비난을 받느냐 하는 또 이제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이 드라마 특히 사극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중국식 그 도구 같은 거 쓰는 것들. 네. 아니 정통 사극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네. 판타지에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네네네.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내는 좀 있나 사람들이 봐요.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죠. 네. 이 음식 평론 하시는 황교익 씨. 네.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또 국뽕들이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지금 대장금에 나오는 음식은 다 우리나라 음식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또 좀 논란이 붙었어요. 궁중 음식에 대한 사료에 기반해서 만든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다 궁중 음식이 아닌 것이다. 이것도 전문적인 좀 이제 어떤 시비가 붙어 있고 또 이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라는 분도 이 판타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역으로 어쩌면 우리가 동북공정에 이미 좀 세뇌돼 당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는 또 역발상의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 대중들의 좀 분노감이라든가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좀 시기가 미묘한 시기라 좀 이게 네. 더 부각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뭐 동북공정 시도라든지 역사 왜곡의 어떤 움직임들이 자꾸 부각되는 요 시점에 저런 드라마가 네. 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더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이 누리꾼들 일반 대중들의 눈에도 걸리는 정도인 게 네. 자, 최근에 보세요. 중국이 김치가 뭐 자기네 것이다. 김치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ISO 등록을 했다. 이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거든요. 또는 한복이 원래 중국 것이다. 이런 소수민족 중에 우리 조선족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소수민족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의 연변에서의 농악무가 중국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어요. 네. 농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하필이면 연변 사투리를 쓰는 놀이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니 북쪽에 우리가 북청사자놀이도 있고요. 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놀이패들이 있었는데 왜 연변 지역의 놀이패를 굳이 드라마에 등장시켜 했을까? 이런 대목 하나하나가 동북공정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조금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신경을 거스르거나 눈에 자꾸 걸렸던 거 아닌가 하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사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